안녕하세요. 회천 중3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태양계 2의 네 번째 단원, 지구의 공전에 대해 배울 거예요. 교재 28페이지를 펴고 시작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지구의 공전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지구의 공전을 이해하고 지구의 공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왼쪽 사진은 2011년 8월 23일 7시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딱 5일 뒤 8월 28일 똑같이 7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 태양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태양이 5일 뒤에 조금 왼쪽으로 이동했네요. 매일매일 뜨고 지는 태양인데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자전과 달리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365일 동안 36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하루에는 약 1도 정도 이동하겠네요.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별이 하루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움직이는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했듯이 태양이 1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움직이는 운동을 연주 운동이라고 해요. 물론 별과 태양의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움직임은 지구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지구에서 아주 멀리 있는 별들은 너무 멀어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태양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태양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일, 15일, 30일 같은 시간에 별자리와 태양의 위치를 관측해 보았는데요. 1일에는 태양이 오리온 자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이 점점 오리온 자리 근처로 이동하는 것 보이시죠? 이를 지구 밖에서 관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은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태양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태양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에서는 태양이 마치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태양의 이동이 시계 반대 방향, 서쪽에서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고정되어 있는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천구상에서 태양이 이동하는 길에 있는 위치가 고정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탄생 별자리입니다. 쌤의 생일은 1월 16일. 쌤의 탄생 별자리는 염소 자리예요. 그렇다면 쌤의 생일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염소 자리가 보일까요? 황도 12궁은 태양이 그 별자리의 위를 지나갈 때가 언제인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쌤의 생일날 태양이 염소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태양이 염소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염소 자리는 태양과 같이 뜨고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쌤의 생일날 남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과 맞은편에 위치한 별자리예요. 밤하늘을 본다는 건 태양이 아니라 태양의 반대쪽을 보는 것이니까요. 즉, 쌤은 생일날 염소자리 맞은편에 있는 개자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황도 12궁에 나타나 있는 1월, 2월 같은 달은 태양이 이때 이 별자리를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태양과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가 그날 밤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인 거죠.
지구가 B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태양은 마치 8월 개자리에 자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날 남쪽 밤하늘에는 염소 자리가 보이겠네요. 10월에는 태양이 처녀 자리에 있으니 그날 밤 남쪽 하늘에서는 처녀 자리의 맞은편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변화하는 것도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태양의 고도입니다. 이 태양 고도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이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23.5도 기울어진 형태인데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생긴답니다. 빨간 별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는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쬐네요. 태양의 남중 고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워집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가장 높게 위치하다가 서쪽으로 지죠. 바로 남쪽에서 가장 높게 위치할 때의 고도, 그것이 바로 남중 고도입니다. 고도는 북극성의 고도할 때 배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표면과 천체가 이루는 각도 기억나시죠? 다시 빨간별로 돌아가서 저 위치에 우리나라가 자리할 때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90도에 가까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무지 많아요. 지구가 이렇게 위치했을 때 우리나라는 햇빛이 쨍쨍한 여름이 되는 거죠. 반대로 파란별 위치에 우리나라가 위치할 때는요, 태양의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의 빛이 비스듬히 들어온다는 거는 태양빛이 더 넓은 면적에 똑같은 양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가 받는 그 태양의 빛의 양은 줄어들겠네요. 태양의 남중 고도도 낮고 햇빛의 양도 줄어들고 이때는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합니다. 봄과 가을은요, 여름과 겨울의 중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햇빛의 양이 적고 겨울보다는 햇빛의 양이 많은 상태가 되겠어요. 이를 우리의 지표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낮이 가장 긴 하지,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 있으며 긴 이동거리만큼 태양이 오래 떠 있을 거예요. 낮이 가장 짧은 동지, 겨울에는요, 태양이 낮게 떠 있고 이동거리도 짧아서 낮도 짧게 되겠죠. 우리가 사는 북반구, 여름에는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 형태, 겨울에는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하는 것,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는 농사와 관계를 지어서 자연의 흐름을 나타내는 24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담고 있어요. 8월 23일 일요일, 바로 이 중에서 처서였지요. 땅에는 귀뚜라미가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바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시기를 뜻해요. 며칠 전에 처서라는 이야기에 그래도 아직 덥겠지 했는데 정말 처서가 지나고 난 뒤에는 금방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고 푸른 걸 보면 가을이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태양과 연결지어서 미리 알고 있던 선조들의 지혜,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별의 시차입니다. 별들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멀리 있는 산은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는 빠르게 휙휙 움직이는 것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산도, 가로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있는 별은 위치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만 멀리 있는 별은 위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이는 별 S가 바로 가까운 별이에요. 6개월이 지난 뒤 별 S의 위치가 변화했다고 느낄 수 있죠. 사실은 별 S가 움직인 게 아니고 지구가 공전한 겁니다.
이렇게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하지만 지구가 자신의 위치를 바꾸면서 별이 움직인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A에 있을 때 별이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구가 B 자리에 위치하고 별이 B 다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또다시 6개월이 지나면 지구는 A 자리로 되돌아오고 다시 별이 A 다시 위치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별의 위치 차이를 시차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배운 4가지 현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페이지 31페이지 1번. 별의 시차는 무엇의 증거가 되는가요? 지구의 자전의 증거인가요? 공전의 증거인가요? 바로 공전의 증거가 되죠. 아래쪽에 있는 지구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들 구분되어 있는 거 잘 이해하시고요. 이만 오늘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3학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고민하고 탐구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배움이 느껴져서 쌤은 정말 대견하고 뿌듯한데요. 조금 준비할 게 많긴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힘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